먼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밤과 이번 주말에는 전국에 구름만 5개겠습니다. KBS 라디오 6시 뉴스 아나운서 태경이었습니다. KBS 지극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시에 9번에서 하는 KBS 뉴스9을 3시간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공동 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 뉴스룸 국장 모셨습니다. 국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네. 어제 이 업계의 포식자로 통했던 손석희 JTBC 뉴스룸 앵커가 하차했습니다. 경쟁자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최강자였고 한국 방송 뉴스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었고 이른바 앵커 시스템. 어느 후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네. 드디어 무주공산이 됐다. 네, 뭐. 예, 그래요. 그 형님이 너무 이 시장에서 큰 그림자셨습니다. 예. 과거 잘 하셨고요. 네. 뭐 최근에 어떤 이런저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네. 잘했죠. 국정농단 당시에. 예. 네. 그래요. 당시 JTBC 뉴스가 급격하게 부상했을 때는 어떻게 보셨나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 측근 맞아 이런 말을 들으면서 취재를 못하게 했던 상황도 벌어졌기 때문에 절망적이었죠. 예. 부장님 소송당합니다. 최서원 씨라고 해 주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분 소송건데요. 네. 최서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자, 어제 김용민 라이브 첫 방송 출연하셨습니다. 혹시 방송 들었다는 분 계십니까? 후배 기자들은 반응이 없고요. 네. 다들 일하느라고 외부 분들에게 몇 번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시사 프로그램 중에 가장 청취율이 높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KBS 뉴스9을 적극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시청률 제고에 도움이 되는 김용민 라이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어제 뉴스9 다시 보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가 출연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소정 앵커 질문을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 언론사들도 이제 관련한 그런 반응들 기사를 좀 꽤 썼습니다. 인용해서. 중앙일보 이낙연 총선 왜 중요한가라고 물었을 때 탄핵 갈등 정리 분수령.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탄핵을 수용하지 못하는 여전한 세력이 있고 그 세력을 대표하는 정치 세력이 있어서 갈등이 지금 더 커지는 것 같다. 그 갈등의 정리는 선거를 통해서 민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이번 총선인 것 같다. 이런 평가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정리가 되지 못한 그렇습니다. 탄핵 갈등이 이번 총선에서 정리될 것이다. 예. 자유한국당이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 이런 말로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너무 장담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낙연 총리의 그 의중이 그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읽힐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일보 이낙연 올해 총선 탄핵 전후 분출된 국민적 요구 해결 분수령 될 것 같은 말인 것 같고요. 비슷한 맥락이고요. 그리고 세계일보 이낙연 당내 기반이 약하다라는 지적에 산이 깊으면서 교통도 편한 곳 없다. 역시 신문 기자다운 동아일보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낙연 총리가. 이런 비유가 아주 상당히 주목됐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일보 이낙연 황교안과 종로 빅매치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 발언 소개했고요. 서울신문은 이낙연 차기 대권 도전 묻자 책임감이 몹시 강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인용 보도가 된 건 어제 KBS가 이낙연 총리를 인터뷰한 게 일종의 바이럴은 있었다. 평가가 괜찮았다는. 이소정 앵커가 권력 의지가 있느냐, 당신에게 권력 의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나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답했는데 동문서답 같지만 또 보면은 권력 의지를 책임감으로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은
변용해서 그렇습니다. 예.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이낙연 총리가. 질문은 약간 전형적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네. 있을 수 있는 그런데 답변을 뻔하게 하지 않는 네. 이낙연식 화법의 어떤 전형성을 또 보여줬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어제 인터뷰는 제가 봐도 궁금한 거 다 물어본 것 같아요. 예. 예. 그 질문은 이소정 앵커가 다 준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본적으로 정치부 기자들이 네. 이 초고를 쓰고요. 네. 앵커가 가피를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KBS 정치부의 작품이군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이낙연 총리와의 인터뷰 정리 후에 이소정 앵커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도 출연을 요청했는데 KBS 뉴스9에서도 인터뷰 섭외가 많이 힘든지요? 정치인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계산이 많고요. 네. 나가서 어떤 말 내가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그 대한민국 최고의 그 프라임 뉴스인데 여기 한번 나오는 게 정치인들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 아닌가요? 그 당대표 당선되고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뉴스대 연결하지 않습니까? 예, 뭐 높게 평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 김용민 라이브가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섭외가 너무 힘듭니다. 예. 어떻게 좀 결합 상품으로 안 될까요? 예. 9시 뉴스 나오시면은 저기 일라디오도 연결해 드린다. 출연 요청을 했고요. 예. 뭐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래요. 나오지 않을까. 아무래도 지금 이 국면 좀 당황팍해서 도대체 예. 뭐 지난 연말 전국에서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존재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뉴스9에 한 번쯤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도 두 번은 요청하지 않으려고요. 아, 그렇습니까? 영어적 표현으로 가오가 있어서. 알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요. 저희는 계속 요청드리겠습니다.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예. 자, 오늘의 뉴스9 미디 보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만한 뉴스 뭐가 있습니까? 어제에 이어서 황교안 대표가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검찰 기소가 됐는데 네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유죄가 날 경우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근데 뭐 그렇게 황교안 대표가 지난 4월에 충돌 과정에서 역할을 했었나요? 어찌됐건 검찰이 기소할 때 판단은 네. 회의 방해를 결정하거나 네. 의사를 주도적으로 행사한 사람인데 그게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두 사람이거든요. 실제로 가서 몸싸움을 하진 않았더라도 회의를 못하게 방해하진 않았더라도 예. 이렇게 기획하고 지시를 했다는 면에서 가장 책임이 크다고 보는 거죠. 검찰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법꾸라지가 있다. 여상규 한국당 법사위원장을 두고 하는 말인데 최이배 의원 감금 당시에 그 화면을 보면 네. 어제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 쇼파를 옮겨서 문을 막고 감금을 한 흔적 네. 그다음에 내가 막겠다고 육성으로 발언한 흔적들이 다 있는데 오. 기소 유예가 됐습니다. 예, 예, 기소를 예. 안 한 거죠. 네. 같은 뭐 법조인 출신이기도 하고 네. 검찰 입장에서는 글쎄요 어떤 판단이 있었을지 조금 원칙이 안 맞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기소한 서울 남부지검의 경우는 그 회의 방해를 한 것은 맞다. 또 이렇게 또 부연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가담 정도가 크지 않아서 뭐 봐줬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패러디도 있습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그 국회에 나가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결과로서 보여주겠다. 법과 원칙에 맞게 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이게 원칙이냐. 뭐 예. 이런 이제 반론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저녁에 패스트트랙 기소 결과와 관련한 뉴스 주목해 보겠습니다. 자, 또 주목할 뉴스는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희가 신년 기획으로 미세먼지를 기획했는데요. 네네. 오늘 지금 농도가 나쁘고 내일은 더 나쁜데 아,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자료를 바탕으로. 오.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매일매일의 고농도 조사보다 연평균의 흡입량이 인간의 질병, 특히 심각한 질병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발언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동네에 사니까요. 예. 네. 전국 최악의 도시가 어디 같습니까? 연평균으로 봤을 때 가장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시 서울특별시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경기도 남부에 다 있는데요. 네. 평택과 안성이 가장 높습니다. 아, 그다음에 그래요? 시흥 이를테면 이제 수치로 표현하면 30 마이크로그램인데 1평방미터당. 근데 이게 WHO가 권고한 기준이 약 1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3배 정도 높은 수치의 흡입량을 연간 지금 흡입하고 있는 거고요. 어이구, 이거 어떡합니까? 서울은 23으로 나와 있습니다.
비교적 낫네요. 그러면은 비교적이지만 WHO가 권고한 그러니까 물론 10이 좋다는 건 아니고요. 네네. 뭐 농도는 낮을수록 좋죠. 네. 23위에서 꽤 높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무심한 가로수님, 와 조지 클루니 같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 인사라도 한번 하시죠. 예. 부끄럽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민민수님, 김용민 라이브 KBS TV로 부탁합니다. 아이고, 이런. 저희가 텔레비전으로 나가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예. 출연료 산정부터 시작해서. 예. 자, 워너비 RJ님, 사석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경철이 형. 그래요. 아주 굉장히 지금 저희 일라디오에 젖어들고 계십니다. 우리 엄경철 네. 국장님. 자,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보고 계셔 코너입니다. 오늘 국장님이 주목하는 기자에게 음성편지 짧게 남겨주신다면. 오늘 초미세먼지 전국 지도를 그린 이정훈 기상 전문 기자에게 네.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네. 초미세먼지를 정말 전문적으로 파는 초전문가의 전문성을 기대하겠습니다. 초미세먼지를 파는 초전문 기자. 알겠습니다. 공동뉴스구역 KBS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정보센터가 보겠습니다. 조진주 씨.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7일 2020년 국정 운영 방향을 담은 신년사를 발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총선 출마 희망자를 비롯한 일부 비서진을 교체하고 소규모 조직 개편을 단행합니다. 교체 참모들의 숫자는 67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유승민 의원 등 바른미래당 소속 현역 의원 8명이 오늘 탈당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모레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당 소속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 동참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제도 개혁 차원에서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고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가 약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웅 프리랜서 기자는 공갈미수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 27명이 발생해 사스 재발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폐렴 대책반을 가동하고 입국자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온라인 미디어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무슨 주자에 무슨 식자예요? 두루주에 심은 식입니다. 왜 물어보시나요? 갑자기. 예. 주인 주자에 먹을 식자. 지금 시장하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예. 소세지라도 하나 여기 있네요. 예, 그거 드시고. 남겨놨습니다. 이따 저 오디오 파노라마 나가서 그거 먹으려고요. 예. 자,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2020년 새해 첫 시간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주인공 누굽니까? 출마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라고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 1호로 거론이 됐었다가 네. 여론의 지탄을 받고 철회가 됐던 그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요. 어제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아이고. 충남 천안 을에서 출마하겠다라고 뜻을 밝히셨는데 이분이 한국당 영입에서 배제되고 나서 지난달 4일 날 입당 신청서를 냈는데 그 한국당 충남 도당에서 그 당원 자격 심사를 하면서 네. 정당법과 당원 당규를 봤을 때 딱히 입당을 거부할 사유가 없었다면서 입당을 받았다고 해요. 이 사실은 이제 입당은요 쉬워요. 근데 탈당한 다음 복당하는 게 정말 어렵죠. 그건 이분은 심사를 네. 통해서 복당이 허용되니까. 근데 입당은요 거부할 길이 없어요. 그냥 팩스 하나 넣으면은. 그 진행자님 예전에 그 입당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자유한국당 섭외도 안 되는데 그런 얘기 했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 박찬주 씨는요. 그 2016년에 제2작전 사령관 재직 시절에 네. 그 중령 A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았다는 그 혐의로 그 인사청탁을 받고 그 원하는 부대로 발령이 나도록 인사 심의 결과를 바꿔줬다는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었는데요. 네. 이날 출마 선언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어요. 네. 효를 위한 부하의 보직 청탁으로 나는 하나도 부끄러운 게 없다. 그리고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하의 절박한 고충을 들어준 것인데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재판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공감병 갑질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 검찰에서 최종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무혐의를 받았지만 지금 부인은 폭행 감금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네네. 이게 검찰은 그 공감병을 때리고 베란다에 가뒀다는 그 혐의를 다 인정을 해서 지금 기소를 한 상태인데 네네. 이게 다 자기 집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부인이 뭐 사실 남편의 권세를 앞세워서 그랬겠지. 그렇죠. 뭐 본인이 혼자서 그랬겠어요? 이걸 과연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불기소 사유가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박찬주 씨가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당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뭐 모과청이나 곶감을 뭐 만들게 하거나 아들의 시중을 들게끔 한 것은 그렇게 지시한 건 사실이지만 검찰에서는 이런 갑질들이 지휘관의 직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직권남용 죄를 물을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예요. 근데 군인권센터에서는 이 불기소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고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시 수사가 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네네네. 또 지난달 또 기자회견에서는 또 아주 희대의 또 명언을 남기셨는데 감을 공관병이 따지 누가 따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의 네. 갑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분의 감을 출마가 왜 공관병이 따죠? 그러니까요.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왜 공관병이 그거 하라는 뭐 그렇죠. 아니고 말이죠. 그 네. 공관병의 직무에 그런 게 해당될 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런 분의 출마가 과연 네. 자유한국당의 선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뭐 유권자들이 판단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다음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작년 2월에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의원 등이 개최했던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래요, 연초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걸 밝혀내야 한다 같은 망언들이 나왔었어요. 네. 근데 당시 발언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광주에서는 5.18 민주화운동 시민단체들이 상경해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었고 또 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과 지만원 씨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이어졌거든요. 네. 경찰이 지난 10개월간 이들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수사를 했는데요. 지난 30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검찰은 이 내용을 따지기 전에 형식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건데요. 특히 국회의원 3인에 대해서는 이게 헌법상 국회의원 면책특권 조항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네. 그 판단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 헌법 45조에 보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바로 이게 그 면책 그 조항인데. 근데 그게 무슨 국회 회의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공청회에서 한 말인데 공청회도 면책 특권이 적용됩니까? 이게 판례를 보면 네. 이게 여기 헌법 45조의 국회에서라는 장소가 네. 이게 국회의사당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네.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공간으로 좀 확장해서 해석이 실제로 되고 뭐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밖에 다른 공간에 가서 했던 국정감사 네. 이 자리에서 했던 발언도 당연히 그렇죠. 뭐 면책 특권에 해당하겠죠. 네. 그렇죠. 바로 그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네. 과연 그 공청회가 국회의원의 직무로 볼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쟁점이죠. 근데 네네. 어떻게 해서 경찰이 이런 해석을 했나 보니까 예. 당시 그 공청회에는 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라는 부제가 달려 있었어요. 네. 근데 2018년 제정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에 보면 예. 북한군 개입 여부를 가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원래는 이 조항이 없었는데 당시에 그 이종명 김진태 의원이 반복적으로 이것도 그 법안에 포함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삽입이 된 조항인데 네. 그러니까 경찰의 판단은
특별법 조항에 따라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를 따지는 것이 국회의원의 직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네.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면책 특권의 기원이 이게 1689년 영국의 권리장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네. 권리장전 구조에 보면 의회 안에서 말하고 토론하고 의논한 내용으로 의회 아닌 어떤 곳에서도 고발당하거나 신문당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자유롭게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세계 각국 헌법에 영향을 미쳐서 확산이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에 또 삽입이 됐고요. 네. 1948년 재헌헌법에도 명시가 됐는데 이게 독재 정권 시절에는 그 야당 의원들이 그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정권의 비리를 폭로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되면서 이제 민주화에 기여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최근 외국에서도요. 이게 예. 정치인들이 어떤 정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근거 없는 내용을 이제 공포하고 그리고 면책특권 뒤에 숨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이 면책특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뭐 혐오 발언이라든지 그렇습니다. 반역사적 정의에 반하는 발언 이런 것들이 면책 특권을 악용해서 버젓이 이 막 유포가 되고 또 설파가 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터키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고 독일에서는 이제 국회 안에서 그 발언이라고 해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면책특권 조항을 이렇게 제외하는 그런 그 법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면책특권이 참 국회의원들이 막말하라고 만들어 놓은 조항이 아닌데 글쎄요. 참 검찰에서는 이제 그 국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엉뚱한 목적으로 오용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이야기 뭡니까? 지난달 훈훈한 미담으로 전해졌던 30대 부자의 장발장 사건이 있었죠. 네네. 그러니까 30대 아버지가 12살 아들과 함께 마트에서 그러니까 우유, 사과같이 좀 그 먹을 것들을 훔치다가 마트 주인한테 적발됐는데 마트 주인이 그 딱한 그 사정을 감안해서 선처를 하고 또 경찰관이 국밥을 사줬다는 좀 훈훈한 이야기였는데 네. 이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이제 전국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서 후원금이 2천만 원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이 해당 사연을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장발장 주인공, 이 미담의 주인공이 평소에 부도덕한 행실을 했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증언 내용을 보면요. 네. 이 씨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이게 승객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팔아서 이득을 챙겼다든지 또 몸이 아파서 일을 못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뭐 알고 보니까 그 여기저기에서 택시회사에서 산학금을 내지 않아서 이제 일을 할 수 없게 됐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이 씨가 온라인 도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탕진했다는 제보도 있었고 아이고. 또 아이가 아파서 네. 병원비가 없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걸로 뭐 토토를 했다 이런 그 전 동료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송사 취재진이 네. PC방에 있는 이 씨를 찾아가서 직접 만나서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산학금은 내가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돈을 떼먹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손님의 휴대폰을 챙긴 것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거는 부수입이다. 그러면서 본인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뭐 부당이익이지 이게 무슨 부수입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이분에게 대한 연민의 그런 마음을 표시했던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참 참담하실까라고 생각하니까 저도 참 씁쓸해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원금을 내셨던 분들이 나중에 이제 후원을 좀 철회하겠다 이런 지금 요청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신문고에 그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그들을 뭐 국밥을 사주고 훈방 조치했던 담당 경찰관들을 직무유기로 처벌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올라와서 담당 경찰들을 상대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네. 또 그 마트 주인에게 지금 항의 전화가 계속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분들은 사실 좀 이런 사실 모르고 선행을 하신 건데 참 또 뜻하지 않게 이런 피해를 보고 계셔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주간 인물평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직설의 정주식 편집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박소영 씨.
네, 금요일 저녁답게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노들길 성산 쪽으로 성산 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해 정체가 심합니다. 3차로는 피해서 운행을 하셔야겠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 행주대교에서 성산, 이후로 반포에서 청담까지 밀립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 여의상류를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여파로 동작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분당 수서간도시 고속화도로 청담 쪽으로 수서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복정부터 20분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울 외곽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송추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로 양주 요금소부터 밀리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또 비봉에서 용담터널을 지나기가 어렵고 더 가서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까지도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대한민국이 아직은 인민공화국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인민공화국이 다 된 줄 알았는데 이번 제가 경험해보니까 아직은 조금 더 대한민국이 아직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력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전광훈 씨. 1월 2일 밤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뒤 종로경찰서를 나오며 한마디. 오늘 이 행사 중에 가장 기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무슨 시간이냐고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헌금하는 시간. 지난해 10월 3일 또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모집해 수사받고 있는 전광훈 씨.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 우리 교회의 그 정관에 헌금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부가 나한테 위임을 하고 제가 임의로 사용하도록 우리 교회 정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내 이런 일이 올 줄 알고 정관을 전체 성도들에게 1:1 사인을 받아가지고 헌금한 사람들에게 다 동의를 받아서 저는 공정까지 다 해놨습니다. 여기 대해서. 그래서 이게 헌금 때문에 고발된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3번, 4번 벌써 4, 5년 전에 또 있었어요. 똑같은 사건을 또 왜 이렇게 문제를 삼냐 말이야. 전광훈 씨 주장과 달리 똑같은 사건은 아님. 이번에 문제되는 것은 교회당 안에서의 헌금이 아니라 광장에서의 허가받지 않은 기부금품 모집 행위. 설령 예배당에서 거둔 헌금이라도 목사가 교인들이 낸 헌금을 제멋대로 쓸 수 있나? 지난해 10월 11일 오디오 파노라마에서 소개된 전광훈 씨 육성. 우리 교회는 내가 마음대로 팔아먹어도 돼요. 여러분이 서명했으니까 이 대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면요 무조건 교회 정관 가져오라 그래요. 정관이 어떻게 됐냐. 우리 교회는 정광훈 목사가 팔아먹고 놀러 다녀도 된다 이렇게 다 해놨다고 내가. 그러니까 정광훈은 고발만 하면 저건 법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메롱. 담임 목사 마음대로 헌금 쓰도록 허용한다는 정관. 누가 만들었을까? 5월 14일 경기도 광주의 한 기도원에서 아무리 고발해도 나는 소용없어요. 이 정관도 누가 만들어준 줄 알아요? 황교안 장로님입니다. 태평양 변호사 하실 때 하도 목사님들이 교회도 몇 푼 써보지도 못하고 깜빵 가니까. 이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런 정관 만들어준 바 없다고 부인. 한편 전 목사 등이 집회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다세대 주택을 빌리는 과정에서 6,200만 원을 지불한 정황을 포착하고 기부금품법 위반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광장에서 거둔 돈으로 따뜻한 주택을 임차한 전광훈 씨. 당당한데. 예를 들어서 헌금한 걸 가지고 방을 얻든지 뭘 얻든지 내가 청와대 캠프하는데 방 얻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걸로 사회가 나한테 왜 책임을 묻냐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왜 바깥에서 무슨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한민국이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북한이 아니라면 헌금을 가지고 문제 삼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촌에. 반면 청와대 앞 북한의 야외 집회 현장에서는 노숙 철야 교인들이 사투를 벌이며 감기약, 신경약으로 버티는 중. 콧물이 나와요. 콧물이. 감기야. 신경과야. 아유 추워. 아유 추워. 주의 모르는 전광훈 씨의 한마디.
앞으로 집회도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죠? 당연히 해야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다 해체되기 직전인데 이 일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 일을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Something strange in your neighborhood.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If there's something weird and it don't look good,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I ain't afraid of no ghosts. I ain't afraid of no ghosts. If you're seeing things running through your head, who can you call? Ghostbusters! An invisible man sleeping in your bed. Oh,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I ain't afraid of no ghosts. I ain't afraid of no ghosts.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If you're all alone, pick up the phone and call Ghostbusters! I ain't afraid of no ghosts. I hear it likes the girls. I ain't afraid of no ghosts.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If you had a dose of a freaky ghost, baby, you better call Ghostbusters! Let me tell you something. Bustin' makes me feel good. I ain't afraid of no ghosts. I ain't afraid of no ghosts. Don't get caught alone, no, no. Ghostbusters! When it comes through your door, unless you just want some more, I think you better call Ghostbusters! Ow!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Think you better call Ghostbusters!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I can't hear you.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Louder! Ghostbusters! Who you gonna call? Ghostbusters! Who can you call? Ghostbusters! Who you gonna call? 오디오 파노라마 들으신 후에 흐른 노래는 레이 파커가 부른 영화 고스트바스터스의 주제가 고스트바스터스였습니다. 수전리님, 유령 잡던 세 사람 생각이 납니다. 김어준, 주진우, 김용민. 네.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예. 김대근님, 전광훈이 만났다던 하나님의 정체도 밝혀야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자, 이런 문자 감사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정답은 이소정 앵커죠. 이소정 앵커. 네. 이소정 앵커 맞히신 분들 얼마나 계신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퀴즈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 오셔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화라나 나도 순금이 있다님 정답 조진주. 네, 조진주 씨는 아니고요. 자, 9503번 쓰시는 분 정답 권하솔 앵커. 종합격투기 선수를 말하는 거죠? 예. 아, 그래요. 내일부터 시작하는 1월 7일부터 시작합니다. 1월 7일부터 시작하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김용민 라이브 10% 찍고 김용민 DJ 출연료 회당 300으로 올려서 조선일보 기사에 한번 나와봅시다. 네, 그래요.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나오면. 네. 자, 8596번 쓰시는 분 정답 아이유. 네, 이소정 앵커를 아이유로 보셨나 봐요. 네. 유주환님 정답 이소은. 이소은의 서방님 신청합니다. 네. 자, 그리고 김대근님 정답 엄기영 앵커. 네. 자, 6251번 쓰시는 분 정답 신은경. 언제적 신은경 앵커입니까?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자, 3164번 쓰시는 분 이소정 앵커입니다. 진행 짱이요. 아이, 맞으셨어요? 1156번 쓰시는 분 정답 머리 긴 주진우 앵커. 네. 자, 그리고 8143번 쓰시는 분 오프라 윈프리. 네. 자, 그리고 개그맨이다라는 필명 쓰시는 분 정답 정동영 앵커. 정동영 앵커는 어디 가셨나요? 민주평화당 당대표인데. 네. 네. 자, 그리고 강지숙님 이소정 앵커 요즘 뉴스 볼만합니다. 진행 잘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케이케님 정답 민경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네. 그분 저 국회 가신 지 언젠데. 네. 자, 8581번 쓰시는 분 정답 이소정. 저도 정답 맞추고 좋은 선물 한번 받아보는 것이 경자년의 소원입니다. 커피 쿠폰이 좋은 선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로서는 아주 성의를 다한 선물입니다. 네. 8581번님 저 선물 드려야겠어요. 아무래도. 네. 자, 선물 받고 싶어 하시니까요. 예. 자, 이소정 앵커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6시 42분 지나고 있네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 만나볼까요?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오늘 국회의 모습이 내일 총선의 결과로 나타난다. 만약 내일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몇 대 몇? 21대 총선을 예측해본다. 2020 의석 전쟁. 자, 미래를 보는 눈 총선 예측가 그리고 KBS 1라디오 주말 아침 10시 5분부터 방송하는 뉴스월드 최영일입니다의 진행자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0 의석 전쟁. 네. 네, 2020년이 밝았습니다. 그러게요. 예. 저의 해죠. 어째서? 이제 드디어 총선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 출마를 하셔야 본인의 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예측가도 우리 애청자분들이 동의를 하시죠. 제가 올해는 그 지난해에 붙여주신 펠레의 오명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펠레가 매일 오세요. 우리 조펠레라고. 아, 그래요? 조진주. 네, 펠레가 진주란 뜻입니다. 네. 그래요. 매일 오는 건 아니군요. 어쩌다 한 번씩 파울. 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문어 파울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벌써 2020년이 왔고요. 이제 총선까지 4개월하고도 보름 남았습니다. 3.5개월. 3개월하고도 보름 남았네요. 그래서 카운터를 시작했는데요. 네네네. 104일. 아이고. 예, D-104. 그렇습니다. 4월 15일. 자, 점점 이제 4월 15일이 다가와 오면서 우리 최영일 평론가의 긴장도도 높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더 먼 미래를 보고 있어서 이게 4월 15일이면 의석전쟁 코너가 없어지나? 그래서 이 대선 전쟁으로 빨리 또 갈아타야죠. 그렇죠. 2022 그
그 대권 전쟁 미리 이런 제목으로 또 바뀔 겁니다. 미리 예언컨대 네. 올 4월 16일부터 금요일 이 코너는 이제 대권 전쟁으로 바뀐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 현재 각 정당의 의석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변동이 있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 129석 그대로고요. 자유한국당 108석. 그런데 바른미래당 28석 매주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말이 지나면 새로운 보수당 지금 이 유승민 의원 등 8명이 탈당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 바른 정당입니다. 과거에 이 8분이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그럼 바른미래당은 20석으로 주는데 이 안에도 조금 갈등은 남아 있다. 그렇죠. 예, 안철수계 의원들 향방이 아직 불안정합니다. 이 갈라질 예정이고요. 다음 주부터 말씀드리고 정의당 6석, 민주평화당 4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여기에 무소속 17석인데 대한신당이 현재 들어 있습니다. 네, 대한신당도 따로 정당 창당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이 당명으로 불릴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벌써 당이 몇 개가 생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내 정당만. 네, 원외 정당은 뭐 우리 거론하기가 힘들고요. 지금 사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준비 돌입했죠. 이 상황을 보면은 당은 더 많아지겠으나 우선 원내 정당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으로부터 정말 많은 정당이 파생됩니다. 파생이 됐어요. 바른미래당, 또 민주평화당, 또 대한신당. 여기 또 안철수 신당까지 생긴다면 거기다가 또 새로운 보수당이 나오니까 5개 당이 국민의당에서 이제 파생된 정당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 만약에 정계 복귀 귀국하면 어느 당으로 가야 하는가.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 보시기에 안철수 전 대표는 어떤 정치 행보를 보일 거라고 한국당이죠. 보세요? 한국당? 네. 한국당이요? 그럼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러브콜을 엄청나게 하고 있죠. 유승민 의원은 우주까지라도 가서 모셔오겠다고 했으나 이 엊그제는 이 2년 전 잘못된 결혼을 했다. 이혼 선언을 하면서 도대체 이 속내가 뭔지 궁금하다. 좀 묻고 싶다 그랬는데 통화가 그동안 안 됐다는 얘기예요. 이 만날 필요도 안철수 전 대표 측은 못 느끼고 연락도 없었다. 만날 예정도 없다 하니까 유승민 의원과는 그냥 빠이빠이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유승민 의원은 상당히 애증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에 이제 황교안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올 때는 이거는 대권 행보의 시작이에요. 근데 대권을 향해 가려면 총선을 교두보로 삼아야 돼요. 아무래도요. 총선에서 아무 역할도 안 하고 내가 대권 때 툭 나오겠다? 그걸 이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설 전에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들어오면 기여를 해야 되는데 역할은 세력이 없잖아요. 세력을 얻어야 되는데 가장 큰 세력을 먹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은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맹독이 든 기회다. 그럼 황교안 대표나 한국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이쁘고 성향이 맞고 해서 모시는 게 아니라 지금 대권 주자급 불쏘시개가 필요해요. 근데 말이죠. 복잡하겠죠. 안철수 전 대표가 뭐 기왕의 정치를 재개하겠다 하는 마당에 재를 뿌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그분만큼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신 분이 있었나 싶어요. 네. 하지만 그러면 기능이나 가치 이런 게 살아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가 내자로 정리 드렸지 않습니까? 불쏘시개. 불쏘시개. 불쏘시개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 한국당은 불쏘시개를 지금 쓰려는 저희가 아닐까요? 안철수 전 대표를. 그래서 제가 맹독이 든 기회인데 세력을 얻는데 불타서 사그라져 버리면 제가 돼 버리면 대권까지 정치인으로 동력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건 미지수입니다. 아니 안철수 전 대표께서 불쏘시개가 되겠습니까? 네. 된다고 보세요?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시나리오는 이제 다시 중도 빅텐트론인데 지금 국민의당으로 화려하게 이 지난 총선에서 이 파워를 보여주고 호남을 석권했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그런 신화가 재현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지금 5개로 파생된 정당을 다시 묶어낼 수 있겠냐고요. 이제 이 왕이 귀환하였으니 지금 다 흩어졌던 우리들은 다시 한번 모여서 어게인 국민의당 이게 되겠냐고요. 뭐 제3당이든 4당이든 우리 정치에서는 지역 기반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향해야 되겠지만은 근데 사실 안철수의 제3당 그게 가능했던 게 지난 2016년 총선에서 호남이었죠. 호남이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를 밀어줬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능했던 일인데 그런 일이 재현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희박하죠. 안철수 전 대표가 기왕 총선에 몸을 던지기로 했다면 뭔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야 자유한국당 안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가 자유한국당으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셔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 같은 이 예언자는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총선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요소가 들어오면 흥미를 돋궈야지 양념 삼아서 들어와도 별 역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오늘. 그래서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자유한국당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가장 거군요. 극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잖아요. 좀 호응해 주세요. 땡입니까? 방송 전파는 귀한 공공재입니다. 그건 그렇죠. 그래서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요즘 시사 예능도 활발해요. 알겠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 총선은 좀 건너뛰지 않겠는가 하는. 저도 그렇게 예측했어요.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안철수 전 대표가 혈혈단신 혼자 와서 어디 포지셔닝할 지대가 없어요. 그리고 문제는 본인으로부터 비롯돼서 지금 쪼개져 있는 이 5개 이상의 정당을 규합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이해관계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비당권파 보세요. 그래서 가장 쉬우면서도 한 방에 큰 세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 과거의 적과 손을 잡는 일인데 그게 이제 전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과연 이제 안철수 전 대표 보수냐 아니냐, 보수로 갈 거냐 아니냐, 이건 또 이제 진복의 과거 구지지자들 민주당 측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인데 가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많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만 만약 그런 또 이제 어떤 돌변이 일어난다면 판이 상당히 요동칠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이 흥미 요인 하나의 좀 판이 다시 새롭게 짜일 수 있는 요인으로 극적인 이제 시나리오를 한번 던져봤는데 사실 좀 쉽진 않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8명.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죠. 새로운 보수당 8명 갖고 총선에서 뭔가 해보겠다. 성과를 내겠다. 어려운 일 아닙니까? 결국 이제 정기 개편을 위한 가설 정당은 아닌지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오히려 좀 심지를 갖는다면 저런 예를 볼 수 있죠. 진보 진영, 범민주 진보 진영. 이렇게 크게 부를 때는 민주당이 지금 큰 거대당이고 집권당입니다. 근데 거기서 지금 6명 의석을 가진 정의당의 역할이 또 있잖아요. 4+1 협의체에서라든가 과거에 뭐 데스노트 논란도 있습니다만 또는 이제 진보 가치를 지속적으로 주창한다든가 고 노회찬 정신 여러 가지 이 정의당의 또 색깔과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당 지지로 보면은 만약에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관철됐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100% 적용됐다면 상당히 정의당의 파괴력이 있는 거였어요. 지금 줄었지만 파괴력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새로운 보수당이 우리 범보수 진영에서 지금 한국당은 너무 구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 많고 중도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도저히 못 찍겠다. 그런데 그 표를 흡수할 수 있는 하나의 판, 그릇을 잘 짜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당과 딜을 하고 추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가치가 없지는 않으나 지금 한국당이 그런 전략적인 수를 쓰기에는 지금 이제 카운터파트로 봐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대통합 이야기는 황교안 대표와 유승민 의원 사이에서 사라지진 않고 있습니다. 한번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 패스트트랙 충돌 작년 4월에 있었던 일 관련해서 검찰이 어제 그 이제 기소를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황교안 대표가 왜 여기에 이름을 올렸나. 의아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직접 출석하셨잖아요. 네. 출석을 했지만. 다 내 책임이라고. 뭐 출석한다고 그러니까 다 기소가 했잖아요. 물론 이 5시간 동안 당시에 진술 거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상 그렇게 직접 가담을 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무리수 야당의 당대표인데 쉽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예비 경쟁자로서 황교안 대표에게 견제구를 날린 건 아닌가. 아니 지금 예언자보다 더. 아니 호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저를 겁니다. 뛰어넘는 음모론을 제시하시면 어떡하세요. 저는 사실은 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왕왕의 음모론, 사람의 속내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전망이고 진단이고 이제 분석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김용민 앵커의 그것도 가설이니까. 그럼요. 존재 가능한 가설이다. 누가 정설이래요, 이거.
그러면서 사실은 이 윤석열 총장 어제 신년사 냈거든요. 네네. 신년사 3개를 제가 오늘 동시 비교를 했는데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 예.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 낸 것. 이 권력기관을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으로 이 중단 없이 이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 이런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었고요. 네네. 또 오늘은 이제 추미애 이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일성 네. 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네. 검찰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들이 나와줘야 한다. 그 이 개혁의 동반자지 검찰이 개혁의 대상만은 아니다. 나도 법무 가족으로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에서도요.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또 이 현충원에 가서 쓴 글이 있는데 이 선열도 등장하고요. 네. 상당히 좀 말씀하신 대로 야 이게 저 대권 시즌이었다면은 그런 행보로 읽힐 수도 있는 굵직굵직한 메시지를 많이 던지는구나 싶긴 하더라고요. 윤석열 총장의 신년사 중에 저는 네. 딱 그 눈이 멈춰지는 네.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좋죠. 그런 표현이 정말 네. 우리의 또 국가적 정체성과도 많이 부합돼 왔고요. 네.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 하면은 주로 이제 보수 정치 세력에서 진영에서 쓰죠. 많이 애용하는 표현이란 네네.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모두 다 민주주의자지만 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저도 여기서 이제 평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저는 민주주의라는 말 안에 포괄적으로 이 안에는 정의, 자유, 평등 이 가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평화도 들어가 있죠. 아니 이게 저 프랑스 대혁명부터 나온 건데 네. 프랑스의 삼세끼가 네. 박애와 자유와 평등을 그렇죠. 의미하는데 이 프랑스에서 자유민주주의 그럼 뭐 평등민주주의 따로 있고 정의민주주의 따로 있습니까? 민주주의 가치 안에 다 녹아들어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렇게 믿는데 이 우파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파 정권을 수립해야 합니다. 김무성 이제 전 대표, 김무성 의원 같은 분들이 꼭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강조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 당장 총선이라면 몇 석? 103일을 당겨서 내일이라면 민주당 125석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 자유한국당 포함을 해서 93석 받습니다. 93석. 네. 열심히 경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100석 넘기가 쉽지 않네요. 예, 쉽지 않고요. 그 사이에 지금 너무 복잡한 혼란한 지금 격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를 포함해서 한국당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내일 또 옵니다. 5시 5분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2020 연중기획 청년이 말한다.